네, 이번에 스튜디오에 시장 전문가를 다시 모셔서 시장 이야기 또 들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서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부장님도 계속 네. 지금 점검을 하셨겠지만 네. 코스닥의 장중에 잠깐 급락을 했습니다. 네. 지속성을 띠는 것 같지는 않고요. 특별한 이유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에 갑자기 급락이 나서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지금 막 이렇게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특별한 하락의 원동력은 없고요. 하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락 종목들에 대선 관련주들이 이유 없이 많이 올라왔었지 않았습니까? 그 종목들이 하락폭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주, 최근에 며칠 동안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락폭이 크고요. 그다음에 싸이 관련해서 엔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즉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고 그리고 실적이 현재 뒷받침 안 된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10% 이상 하락하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이슈나 이유보다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 어떤 세력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네요. 하지만 종목별로 보면은요. 아직까지 코스닥이나 거래소 중소형주에서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살아있는 걸로 보면은요. 여전히 종목별 장세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무분별한 상승에 따른 좀 과열 양상을 해소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바이오와 헬스케어, 일부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게임 관련주, 또 전자결제 관련주 이런 차익성 매물을 불러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는 시즌에 옥석을 구별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3분기 이제 서서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죠. 그것이 뒷바탕이 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좀 걱정스럽다. 이런 종목들이 선매도가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유했던 이서구 부장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조금 잠깐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 교체도 한 종목 있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슈프리마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상승폭을 늘리면서 7.3%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진해운이 9%. 이거 1차 목표가까지 상당히 크게 수익이 났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저는 크게 중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닛은 5% 가까이 그리고 CJCGV 힘을 좀 내줍니다. 15% 가까이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침에는 2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좀 약간씩 눌렸습니다. 동합팜텍 지난주에 말씀드린 동합팜텍은 한 2% 정도의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두세 종목 지금 변화가 있는 종목 가운데에서 좀 체크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리고 편입이 되었던 동합팜텍에 대해서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바이오 관련주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이 좀 나오는데요. 기대감이 좀 앞으로도 있지 않겠느냐 쪽에 이 동합팜텍 신규주에서 좀 괜찮은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3,000원 수준에서 편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다음날 기관의 레포트도 아주 장황하게 좀 잘 설명된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지금 코스닥 전반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같이 눌리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과 다르게 오늘 흐름을 놓고 보면 최근 3일 동안 아래 꼬리를 달면서 움직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는 편입된 상태에서 그대로 관심 유지를 하겠다, 보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한진해운을 일단 제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들고 온 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조금 더 압축을 하는 상황에서 한진해운을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하면서 오늘 신규 종목을 한 종목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종목 지금 버릴 자리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버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간 동안에 박스권 흐름에서 1차 목표가인 17,000원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밀려서 아쉽게 쭉쭉쭉 밀리면서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코스닥 개별주에서 매도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대형주 지금 지수로 놓고 보면은 1900대 초반이면은 중대형주 업종대표주 위주의 플레이 즉
저점 매수 구간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감히 저는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죠. 슈프리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종합청사에서 이제 뭐 분실을 좀 했었죠. 예, 그 이유가 역시 보안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홍채 인식, 눈에 관련된 홍채 인식에 관련된 기업이 다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는데 오늘 역시 상승폭이 좀 있네요. 그러한 부분이 보안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될 거고요. 그리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슈프리마 지금도 관심권역에서 서서히 조정시 관심을 두어줘도 되겠다. 이렇게 종합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유니슨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죠. 한진해운은 시세 둔화로 뭐 중장기적으로는 굳이 매도를 지금 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지만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상적으로 빼겠습니다. 자, 빼고 나면은 대치제가 하나 또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또 주시려고 합니까? 예.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대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실적도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떤 모멘텀, 소위 거리라고 하죠. 가십거리든 뭐든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거리가 있어야지 기관도 외국인도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그리고 올 상반기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가 잠시 잊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여기 화면 보시면은요. KT, SK텔레콤, 우리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한다. 예,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 전에는요. 다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빅데이터 내년 IT 최대 화두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빅데이터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것과 연계된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입니다. 네, 화면을 저를 잠깐 비춰주시죠. 예,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요, 요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멘텀 거리와 그리고 또 하나의 실적이 동반된 어떤 종목이라면 지금도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이 관련주 중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 분석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더존비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존비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더존 디지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과거 기관의 좀 실망스러운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매물이 나와서 아주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닥을 잡고 장기간 동안에 횡보 이후에 다시 고점을 탈환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존비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는데요. ERP라고 합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자주 들어봤고요. 네. 뭐 그와 연관 지은다면은 제가 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지난 12일 금요일장 뉴욕 증시에서는 이 클라우드 기반의 ERP 업체 워크데이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네, 워크데이 오늘 폭등을 했죠. 네, 공모가가 28달러인데 71% 상승했군요. 네. 48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 뭐 부분은 말씀하신 나중에 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뭐 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찾아봤더니 오늘 ERP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미국 쪽에서도 이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 이 관련주들이 지금 모멘텀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종목을 찾아보니까 더존비전이 가장 가깝더라고요. 더존 비즈온. 예, 더존 비즈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수혜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모바일 솔루션, 그 다음에 전자금융 서비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 계속 벌어다 주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정부의 정책과 대선이 아닙니다. 예,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이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도 놓고 보면은 이 더존비전 관련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도 상당히 실적이 긍정적일 거라는 기관의 레포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현재 주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돌입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존 비전 잠시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갑자기 뭐 이럴 수 있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주봉의 흐름을 좀 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 기관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2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빅데이터 부분에 이슈가 올 초반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전 고점 박스권 돌파 직전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인데요. 일단 많이 올라와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11,200원, 11,000원 요 사이에서 편입가가 충분히 진행되리라고 봤는데요. 11,500원 선 정도면은 편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1,500원, 400원 정도는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오늘의 상승이 완전히 무너지는 점이 1,500원 수준입니다. 손절가 1,500원 수준으로 정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지금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정정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퍼닛 가격은 11,500원, 목표 가격 15,000원, 손절 가격은 1,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더존 비지오는 뭐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거라는 이야기도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자정보 3.0 버전에 또 발맞는 뭐 그런 관련주로 인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있었고요. 포트폴리오 변경된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서구의 상상바구니 20,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서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